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우선 이 광고 한번 들어보시죠. 텔레비전은 핀트가 꼭 맞아야 선명합니다. 특별히 개발한 선명한 화면. 샛별 금방 텔레비전 샛별. 선명한 텔레비전은 여러분의 눈을 보호해줍니다. 이 광고가 아마 1970년대 중반쯤에 만들었던 광고인 것 같습니다. 벌써 35년 전이구만요. 이런 텔레비전이니 라디오니 전화기를 주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구미공단, 지금의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업 관련 정책이 60년대 중반에 시작됐고 구미공단이 실제로 결정된 건 1971년경이었으니까 한 5, 6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길었고 만만치 않았던 거죠. 예컨대 해외파 전문가와 행정부처 간의 갈등이랄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김환희 박사는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송금받고 본격적으로 보고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조국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전자공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재촉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 박사가 세운 목표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자공업. 그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내 전문가들에게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한국에 있는 퀴스트를 통해 전자공업에 관한 한국의 실정을 조사해달라고 용역을 주었다. 국내 전자공업 및 기업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전자공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국내 자료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실장님, 우리 상공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오원철 상공부 기획실장의 방. 왜 그래요, 김 국장? 아니, 김한희 박사가 도대체 뭐 하는 자길래 우리 상공부 소관 업무를 자기가 다 차지하느냐 말입니다.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한국 내의 전자공업 실태조사 용역을 키스트해 주었다는 거 말입니다. 어쩌겠어. 물론 우리도 인력이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그 역시 우리 상공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말하면 뭐 하겠나, 어? 실장님은 화도 안 나십니까? 우리 소관 업무를 소리 소문도 없이 빼앗아다가 우리도 모르게 막바로 가깝게 보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뭘 어쩌자는 거야? 김 박사한테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야겠어? 아니면 가깝게 그런 일은 우리가 하겠다고 내라도 써야 되나? 어쩌라는 거야? 오 실장,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장관님. 전자공업 진흥을 위한 조사보고서 자료 준비를 마친 김한희 박사는 워커힐 호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상공부에서 파견된 직원과 함께 최종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미스터 윤. 아까 식당에서 꺼내려던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요. 혹시 내가 미스터 윤한테 실수라도... 사실은 박사님께서 혹시 상공부 사람들과 교류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건 참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요. 말해봐요. 상공부 측에서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요? 예. 이를테면 상공부가 책임져야 할 공업정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라든가. 아니, 그야 당연하지 않소. 한국 내에 전자공업 진흥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각하께서 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정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의 중간 보고 사항들을 곧바로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통해서 하는 점도 매끄럽지 않다는 말이 들립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고국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상공부에는 보고를 하지 않느냐는 말이군요. 그런 문제라면 한국의 공무원들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각하와 단둘이 한다고 해서 나라 팔아먹을 일을 도모하는 걸로 아나 본데, 내가 각하와만 소통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엔 여전히 이 속담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도 한국 행정부의 속성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No. 그런 고려까지 하다가는 이 프로젝트 완성 못합니다. 그렇게 일할 바에야 난 스탠포드 대학 교수만으로 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는 다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예, 김환입니다. 김 박사님,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아직 호텔에 계시는군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어떠십니까? 보고서 마무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영어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번역도 해야 하고. 각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사님 환영회도 할 겸해서요. 아, 그래요? 자, 쭉 듭시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응? 김 박사는 그 한국전자공업의 가정교사 아니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이 군생활을 오래 해서 학자들의 세계도 잘 모르고 이 경제도 몰라요. 이 산업이란 것도 그저 새로운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되는 줄만 알았지. 이 전자공업이란 게 있다는 것도 이 김 박사 때문에 알게 됐지 않소? 응? 각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분야를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응? 이거 무슨 말이요? 공무원들의 속성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늘 하던 일만 할 줄 알았지 새로운 일을 두려워합니다. 이 전자공업의 경우도 그렇죠. 전자공업의 성격과 개념을 몰라서는 일을 진전시켜 나가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거야 내가 다 막아주면 되잖소. 각하, 과학기술처가 정책을 하고 키스트가 연구를 하면서 각자 제 역할만 해주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자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책 수립은 물론 지원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리드해가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진행 방향을 짐작해서 정책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김 박사, 우리도 가능하겠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의 전자공업은 막 출발하려는 열차와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열차의 맨 끄트머리 칸에 올라탄 셈인가? 그 열차가 언젠가는 맨 앞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 앞칸이라?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세계 경쟁의 맨 끝쪽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기차의 속도는 빨라졌고 지금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3개월 뒤엔 다른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후진국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며 따라가려 해도
너무 어렵게 됐다고 말이죠. 우리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이 된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글과도 같았던 세계 격동기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하게 된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로구나. 김한희 박사는 약 8개월에 걸쳐 국내외 200여 명에 달하는 전문가의 협조와 도움으로 1968년 7월 드디어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총 4권, 1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김정염 상공부 장관과 오원철 기획실장은 김한희 박사의 보고서를 미리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 실장,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양은 방대해졌지만 작년에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김 박사가 한국전자산업진흥원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게 좀... 내 생각도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텐데. 그리고 그 진흥원을 만들어서 전자공업 전체를 관장시키겠다는 건데 결국 상공부는 손을 떼란 뜻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지. 물론 김 박사가 제안한 전자산업진흥원 같은 독자적인 조직이 있으면 좋지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구, 교육, 평가 이 모든 게 돈인데 지금 형편으로선... 그렇지. 좋은 방안이 없을까? 장관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자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검사, 연구, 개발, 기술자 교육, 기술 정보, 해외 시장 조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정부 쪽에서 기존의 기관에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을? 어떻게 말이오? 국립공업연구소에 검사 업무를 맡기고 퀴스트, 연구 분야, 나머지는 FIC, 즉 정밀기계센터에 맡기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왕이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쓴다. 예, 그렇습니다. 정밀기계센터 소장은 박승엽 씨인데 김한희 박사와 동기동창입니다. 나인균 씨도 동창인데 김 박사와 아주 친합니다. 어차피 김 박사를 국내에 초청한 사람들도 그분들이니까 설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그렇게 가깝게 보고 드립시다. 지난 2009년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한 행사장에 한국전자산업의 대부로서 80대 중반의 김한희 박사가 참석했다. 바로 그 김 박사다. 당시에 대한 회고. 당시 정계와 산업계를 이끌었던 정책 책임자들이 좀 더 전자 분야에 대해 알았더라면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로바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산더미 같았는데 정부 부처의 저항, 또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죠. 이 분야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너무 몰랐습니다. 위정자들이 더 알았다면 더 발전했을 겁니다. 아마 김 박사가 지적한 사람들은 당시 상공부 관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정통 과학자인 김 박사의 이상을 당시 우리 정부가 뒷바라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전자에 지식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도 돈이 부족한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출연 박정희, 김영민, 김한희, 위훈, 김정염, 박영재, 오원철, 백승철,
국장 조연철, 윤과장 백경훈, 비서실 직원 이희탁, 낭독 김동하.